안녕하세요. 이도의 집현전에서 코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윤조 강사입니다. 2019년부터 초등학교에서 17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작되었고,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는 코딩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웹 프로그래밍, 파이썬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코딩을 해보아서 실제 코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젊은 강사로서 관련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대충 코딩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이고 실제로 필요한 코딩 공부를 효율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초등학생 코딩 교육은 엔트리 또는 스크래치라는 언어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배우는 것은 시간 낭비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쓰이지 않습니다. 저 또한 스크래치를 통해 처음 코딩을 접했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니 스크래치는 실제 언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실제 언어를 배우기 위해 또 다른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되는 언어를 이용해 코딩을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 수업은 실제 웹페이지 또는 앱을 만들 때 사용되는 언어인 파이썬을 이용해 진행됩니다. 파이썬은 코딩 언어 중 사람 언어에 가장 가까운 언어로 이해하기 쉬운 편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이용한 실습 수업뿐 아니라 개념 수업에도 많은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실제 파이썬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며 직접 정리한 내용을 부교재로 사용해 다양한 실습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모든 학생들이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코딩 공부의 목적은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능력인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제 수업을 통해 변수, 연산자 등의 기초 개념에서부터 시작해 반복문과 조건문 등의 심야 개념까지 배우며 학생들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볼 것은 변수라는 것이 무엇인지예요. 변수라는 건 실제로 코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실제 대학교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본 것이니까 한번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위해서 우리의 오전 일과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대부분 아침에 알람시계 소리를 듣고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학교를 가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 출발 시간을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통카드의 리더기에 터치를 해서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제가 형광펜 친 이 모든 게 전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람시 같은 경우에 시간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알람을 막 9시, 10시 이렇게 맞춰 놓잖아요. 이런 9시, 10시가 전부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고 날씨 앱 같은 경우엔 기상청이 맨날 날씨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요.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최고 기온은 뭐 18도이다. 그리고 오늘 강수 확률은 뭐 20%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겠죠. 그리고 지하철 앱 같은 경우엔 위치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번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 100번 버스가 우리 집은 여기인데 100번 버스는 이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치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 정도 걸리는구나 라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파악을 하면 이 10분이라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알려주겠죠. 마지막으로 카드 리더기 같은 경우엔 잔액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10만 원의 용돈을 받아서 그거를 카드에 넣어놓으면 막 버스를 여러 번 타서 이제 5만 원이 되어 있겠죠. 그럼 5만 원을 써서 5만 원이 남아있다면 이런 게 이제 잔액 데이터로 그 표시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숫자, 문자와 같은 데이터부터 사진, 음원 등 복합 데이터까지 다양하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컴퓨터라는 고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스마트폰도 하나의 작은 컴퓨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생각을 해보면 숫자나 문자 같은 데이터 정말 많죠. 숫자 뭐 계산기 같은 데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거는 문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주고받고 또 음원,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컴퓨터 속의 데이터는 정확해야 되고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확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뭐 계산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2 곱하기 3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컴퓨터로. 그러면 당연히 이 2 곱하기 3은 6이라는 정확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맨날 2 곱하기 3만 계산할 게 아니라 뭐 5 곱하기 5를 계산하고 싶을 수도 있고 10 더하기 5를 계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계산을 하고 싶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이런 데이터들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가공할 수 있어야 된다. 수정과 가공이 같은 뜻이기 때문에 즉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린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데이터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숫자, 문자, 뭐 그림 이런 모든 거를 전부 다 데이터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컴퓨터가 쓰는 데이터는 특히 이런 숫자, 문자, 사진, 음원 등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정확해야 되고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데이터의 가장 큰 2가지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변수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메모리라는 것인데 그럼 이 데이터들을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저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될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게 바로 메모리라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인터넷을 통해 받은 데이터 등 컴퓨터에서 다루는 모든 데이터들은 전부 다 메모리라는 것에 저장이 돼요.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라는 건 아까 뭐 3 곱하기 5랑 이 3이랑 5는 우리가 컴퓨터에게 입력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받은 데이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멜론에 들어가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면 이 음악이 인터넷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가 되겠죠. 이 모든 데이터들은 바로 메모리라는 것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모리를 이 그림에 나왔듯이 하나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컴퓨터의 메모리는 수많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메모리는 엄청 큰 아파트고 그 안에 막 동호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각 방마다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3 곱하기 5라는 거를 입력을 했으면 지금 3이랑 5가 전부 하나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3은 하나의 방에 5는 하나의 방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메모리를 이렇게 아파트처럼 표현을 한 것인데 우리가 헬로우라는 단어를 저장을 하려고 한다면 이 H, E, L, L, O 이 하나하나가 방 하나하나에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제 언제든지 데이터를 생성, 수정, 복사,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메모리라는 아파트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방에 하나의 데이터가 방마다 하나의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해를 했죠.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는 메모리라는 것에 저장이 되고 메모리는 아파트와 같아서 수많은 방들이 있으며 그 방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한 메모리에는 주소가 있어요. 즉 우리가 아파트에 동호수가 있잖아요. 아파트에 이렇게 큰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방마다 이름이 있죠. 이렇게 아파트에 동호수가 있듯이 메모리에도 각 방마다 주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소가 굉장히 복잡해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주소의 이름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0x03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실제로 이 뒤에 숫자가 16개나 있어요. 여기엔 되게 짧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고 데이터라는 걸 메모리에다 이렇게 하나씩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얘네를 뭔가 기억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붙어있는 주소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숫자 1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즉 코딩을 할 때는 메모리 주소 대신에 좀 더 쉬운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엔 지금 3개의 방이 있고 그 각마다 3.14A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이요. 각 방마다 데이터는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0x02, 0x01이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주소가 붙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때 뭐 여기는 my number, 내 숫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저장할 수가 있겠고 여기는 my alphabet, 내 알파벳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모리에 각 방마다 붙여준 이름을 바로 변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메모리 방마다 부여한 이름을 변수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변수라는 것의 개념을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보자면 컴퓨터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는 메모리라는 아파트의 방에 하나하나씩 저장이 되는데 이 방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의 주소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붙여준 주소는 너무 어려운 16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쉬운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이고 이렇게 붙여준 이름을 바로 변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변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습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습 수업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학생들에게 줄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코드를 작성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드에 물론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코드에 에러가 났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엔 제가 직접 코드를 한 줄 한 줄 같이 살펴보면 수정을 해줄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코어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실제 이걸 돌려보면서 잘 작동을 하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이런 코딩 관련 질문을 받아주는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문제와 그때 학생이 잘못 작성했던 코드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여서 실제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 잘못된 코드를 작성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어떻게 이거를 고쳐주고 설명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출생 연도를 입력을 받아서 나이를 계산한 후 나이에 따라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오. 그리고 나이는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처음에 출생 연도가 몇 살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어떠한 질문을 컴퓨터가 우리에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999년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1999년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성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이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 라고 알려주었고 이때 나이가 각각 몇 살임에 따라서 어떤 내역을 출력을 해줄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if else 문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 자체를 사용할 거는 굉장히 잘한 것이죠. 왜냐하면 if else 문은 우리가 어떤 출력을 해줘야 될 때 그것의 구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 구간에선 어떤 답을 해주고 이 구간에선 어떤 답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때 if else 문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때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if else 문을 사용을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뭔가 지금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신텍스 에러라는 어쨌든 에러,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파일이 잘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을 해줬겠지만 이렇게 왜 에러가 났는지는 빨간색 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else문에서 에러가 난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해줬겠지만 우리가 if, elif, else문에서 else문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뒤에 조건을 써주면 안 된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if와 elif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간이 있다고 할 때 첫 번째 구간을 if, 두 번째 구간을 elif, 세 번째 구간을 또 elif
네 번째 구간을 elif라고 한 건데 이 네 개의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경우를 else라고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else 뒤에는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else 뒤에 조건을 빼줘야지 여기에 있는 에러가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생 연도를 입력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생 연도라는 걸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age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 그 age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계산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잘못 계산이 되겠죠. 우리는 연도를 입력을 받고 그 연도를 이 식 가운데에다 넣어서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것은 age가 아니라 birth date이 되어야 되고 그 birth date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age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age를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코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출생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에게 인풋을 받아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int, 이게 마지막 실수였는데 우리가 input 함수는 무조건 뭐만 받는다고 했죠? 문자만 받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int형으로 형변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birthdays, 출생 연도에다가 변수에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나이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if else 문을 이용해서 잘 프린트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else문은 앞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전부 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건문을 써주면 안 되고 그냥 이대로 else 땡땡 하고 남겨두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잘 수행되는 것을 우리가 이 코랩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방금 제가 작성한 코드를 옮겨놓은 것이고 이거를 수행을 하면 출생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게 되고 여기에다 1999년이라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성인이라는 올바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직전에 학생이 작성한 코드를 제가 콜앱에다가 옮겨둔 것인데 여기에서 인풋을 int형으로 변환시키지 않았다는 것에서 일단 오류가 있었고 이거를 age라는 변수가 아닌 birthdate에 저장을 했어야 됐죠. 그리고 else 다음에는 어떠한 조건도 쓰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전부 삭제해 줘야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틀렸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내용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수업을 듣고 나면은 이 전부를 이제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이거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